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무견 교수의 화성학 1 수업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도 이 수업을 수강해서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신입생일 텐데요. 신입생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처음 인사를 하게 되네요. 자, 곧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수업 계획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자, 수업 계획서 여러분들이 항상 의문이 생길 때마다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할 때마다 먼저 검토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숙제를 내는 날이라든지 그 밖의 것들을 위해서는 항상 수업 계획서를 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수업은 화성학 1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화성학은 우리 학교에서 1, 2, 3, 4까지 공부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1학년 때는 화성학 1과 2,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 수업을 듣는 것이 바로 화성학 1입니다. 참고적으로 화성학은 4개 분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음악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다 화성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어 있는데 작곡가인 여러분들은 따로 수강을 합니다. 화성학 04분반이라고 해서 학점번호에 보면 제일 끝에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작곡가만 따로 수업을 해요. 불과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렇죠. 다른 분반과는 도저히 합반할 수 없기 때문에. 왜죠? 여러분들은 모두 화성학을 적어도 아마도 1년 이상씩 그리고 뭐 오래 공부한 사람은 3년, 4년씩 공부해온 적어도 화성학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타과 학생이 이 수업을 신청해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시다면 그것은 반드시 수강을 변경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께 꼭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수강하는 작곡가 학생들은 화성학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은 화성학 1이라고 되어 있어도 결코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로서 음악을 사랑하고 또 음악에 대한 많은 애정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수업을 수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변경 기간에 꼭 변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거에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기본 지식이 있다, 열정이 있다 등등 선생님에게 권했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제 과거에 아주 과거에 허락했었던 경우 이제 그 학생들이 모두 다 이 수업에서 중간에 도중에 포기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있다가 결국 페일하거나 그랬었던 학생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죠. 우리 학교 다른 과, 뭐 공대나 뭐 경제, 의예과, 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수업의 특성을 잘 고려하시고 수강 변경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송무경이고요. 이 건물의 438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핸드폰을 잘 저장해 놓으면 카톡 창에 뜨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에게 알려야 될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소통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점 수는 2학점, 그리고 강의 시간은 월요일 7, 8교시 2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강의실은 아직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음대 413호입니다. 그리고 수강 대상은 작곡과 1학년 1학기고요. 타전공 학생들은 수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들어야 될 과목 없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음악 이론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작곡가 소속에서 음악 이론 과목들을 전담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선생님이 여기에 처음 왔으니까
벌써 한 15년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한국 서양음악 이론학회라고 하는 이론가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그러한 학회의 회장을 대략 한 8년 정도 맡아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양음악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발행하는 서양음악학이라고 하는 전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도 역시 한 8년가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2013, 14년에 국제학술대회 대략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국제학술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큰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몇몇 책들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좌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1과 2를 대략 한 15년 전에 집필을 했고요. 이 책은 스테디셀러고 베스트셀러라서 비단 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교재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새롭게 배우는 음악 이론이라고 하는 기초음악 이론 교재, 결국 화성법을 배우기 전에 배우는 교재를 또 써서 이건 역시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음악 녹는 작성법, 간추린 성부진행, 그 다음에 대중음악과 클래식 등등의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대략 한 30여 편의 학술 논문들이 있어서 학계에 기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의 그 2013년, 14년에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선생님에 대한 기사가 한겨레 신문에 이제 쓰여진 것이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 수업 계획서로 돌아와서 자, 우리 수업 목표는 어떤 것이냐? 자, 일단 세 가지의 수업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18, 19세기 초반 조성음악 양식에서 사용되는 화음, 화성 진행, 그리고 그 논리와 어법, 성부 진행을 익히고 미시, 거시, 화성 분석법에 의해 실제 작품과의 관련성을 탐구한다. 자,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렵고요.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뭘 해야 될지, 무엇을 배울지 상당히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지금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선생님 좀 설명을 해보면 일단 조성음악 양식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18, 19세기 서양음악, 서구 유럽의 음악을 뜻하고요. 거기에는 화음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연결하는 화성 진행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그 화음과 그것을 연결하는 화성 진행은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와 어법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이론가들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그 논리와 어법을 정리해 놨어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화성학이에요. 그리고 화성학의 한 분야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성부의 움직임을 뜻하는 성부 진행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미시적으로 화음을 보거나 때로는 거시적으로 화음을 보는 어떤 두 개의 어떤 대조되는 하지만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 있는 분석 방식에 의해서 화성학을 볼 거다. 그러면서 그 화성학을 통해서 실제 작품,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입시 때 풀었었던 그러한 어떤 가상의 그러한 풀이가 아니라 주로 실제 작품들의 속에서 화성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관련성을 탐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기계적인 화성풀이다. 자, 이것들이 바로 어떤 음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입시 때 배웠었던 어떤 그런 형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을 좀 하지 않겠다. 그래서 화성의 기능, 모범적인 용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작품을 분석하겠다. 그리고 그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작품을 쓰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 이 수업은 또한 형식에 관한 것도 살필 것인데, 일단 화성학 1에서는 악구, 악절, 그리고 센텐스, 2부분, 3부분 형식에 이르는 비교적 작은 형식 단위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 기본 설계를 익히고 조성 화성 계획을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다음의 세 가지가 바로 이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수업에서 사용될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 수업은 상당히 교재 중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교재는 일일이 다 보기보다는 이제 저자인 선생님의 어떤 그런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거, 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아야 될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탁탁 찍어가면서, 콕콕 찍어가면서 진행을 할 테지만요. 어쨌든 매우 교재 중심적으로 진행한다. 자, 두 권.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연조분이라고 하죠. 1, 2를 모두 다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 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책 없이 간다, 또는 뭐 선배로부터 물려받는다, 혹은 예전에 입시 때 이 책을 사용했었는데 거기다 더 쓴다, 다 좋지 못한 생각이고요. 반드시 새 책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재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 교재들은 전부 우리 학교 도서관, 음악대학 도서관에 모두 다 있어요. 그래서 책의 저자, 코스티카 페인 알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의 제목이 있고 제일 뒤에 이제 음악도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서관의 청구기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이것을 찾아보실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영어 교재까지 보실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 교재들에서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누어 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더 수업을 보충할 테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책의 디자인이 바로 우리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권을 먼저 구입하셔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주로 선생님이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요. 이제 때때로 내주는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과제를 해온 것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여러분들 성적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석 10%. 정확하게 출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 해서 총 20%가 숙제에 반영되고요. 그리고 중간 시험 30%, 기말 시험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성적을 많이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또 수업에 참여해야 되느냐? 1번, 학생들은 매 수업을 위해 주 교재의 해당 부분을 철저히 예습한다. 자, 여러분들이 거의 뭐 80% 정도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알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겨우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아주 꼼꼼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라도 이해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오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왔다가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질의를 통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강의는 이론 강의와 화성 실습으로 구성된다. 이론 강의는 선생님이 책의 내용을 기초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화성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주로 분석 실습에 있는 예를 가지고 화성을 분석하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제 화성 분석이 이제 하면서 느끼겠지만 단순히 로마 숫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축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마 숫자를 묶어가면서 더 큰 구성되는 화음을 쓰는 거시 분석을 한다든지 뭐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분석을 유도하게 되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초를 충분히 알아야 되고, 기초를 충분히 안다는 것은 바로 책을 정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을 미리미리 분석해 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선생님이 그런 어떤 작품에 준해서 짤막한 패시지를 한번 써와 봐라 라고 하는 과제도 여러분들에게 내주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패시지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쓴 패시지는 피아노 위에서 여러분들이 연주해서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귀로 익힐 수 있도록 준비해 와야 할 것입니다. 3번, 수업은 주교재에 있는 내용 외에도 많은 지식들을 다루는데요. 아까 부교재에서 소개했었던 이것들이 바로 미국 대학에서 베스트셀러로 사용되고 있는 화성학 교재들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그것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는 내용도 역시 유인물을 잘 모아놓고 버리지 말고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 달라라는 것이겠죠. 4번, 매 수업 시간에 다뤄질 내용에 대한 예습과 수업 시간을 위한 숙제 등의 복습 굉장히 필요하죠. 가장 공부의 기본은 예습 복습이다. 자, 학생들은 불시에 숙제를 제출하게 되며, 다시 말해서 성적에 들어가는 것은 2번 있어요. 10%, 10% 해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출이 딱 공식화되어 있는 숙제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수업 시간에 요런 거 풀어오세요. 다음번에는 몇 번 몇 번 풀어오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메모해냈다가 적어도 그것들만큼은 꼼꼼하게 성실하게 풀어와야 된다. 그리고 가끔씩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숙제를 잘 해왔는지 물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부과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학생들이 수업 태도와 그 다음에 수업에서 지켜야 될 예의에 대해서 가끔씩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특별히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신입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학 문화를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학 문화가 확실히 고등학교 때보다는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거는 선생님마다 다르고 특별히 또 수업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비교적 이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이러이러한 예의를 지켜줄 것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는 실제 점수에서 감점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좀 잘 기억해 주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바로 수업 시간 에티켓이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의 경우에 다시 말해서 1번 교재를 가져오지 않았다든지. 자, 왜 그러냐면요. 교재 없으면 같이 봐야 되거든요. 같이 보면 떠들게 됩니다. 그러면 수업에 방해가 되겠죠. 두 번째,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좀 문제예요. 그렇죠? 물론 전화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정도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자나 카톡을 해서 이렇게 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오락게임 같은 걸 하거나 TV를 시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상식 밖으로 벗어나는 행위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가끔씩 발생을 해요. 예, 그럴 때는 정말 선생님을 화나게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요. 그것이 재발할 때는 5점을 깎고요. 그것이 또 지속적으로 더 나올 때는 나가달라고 선생님이 퇴장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상식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또 한 번의 몰상식한 행위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수업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물론 커피나 물을 마시는 정도의 간단한 음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김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떡을 먹는다거나 샌드위치를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수업에 엄청난 방해를 주는 그런 행위죠.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수업 시간에 한 번 이상 들락날락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뭐 화장실에 가고 싶다, 좀 급하다, 뭐 그럴 수 있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너다섯 번, 너다섯 명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의 한 10번 정도의 수업이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결코 좋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잡담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다가 한 4월, 5월 가면 여러분들이 막 또 그 수업 시간에 에티켓에 대한 선생님의 당부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막 수업 때 크게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선생님이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가달라라고 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이, 퇴장당한 학생이 그 다음 시간에 들어와서 또 그렇게 떠든다.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그 학생한테는 F학점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일에 결코 저촉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출석 및 지각 매 시간에 성실하게 출석하셔야 되고요. 교육부 학교 방침에 따라서 출결사항을 10% 반영을 합니다. 아까 성적이 어떻게 나가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10% 반영하고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전출 전부 다 출석하거나 그 다음에 결석 한번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10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 했어요. 그러면 한 번을 초과했죠. 그랬을 때는 1점씩 깎아요. 그 다음에 3회 8점, 그리고 4회 7점이고요. 그러면 5회, 6회는 어점이냐?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F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방침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석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한 번 결석한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뭐 선생님에게 뭐 와서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3번, 세 번 지각하면 1회 결석으로 간주해서 감점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총 4회를 초과했다 라고 하면 시험 성적이나 그 밖에 다른 수업의 액티버티들과는 관련 없이 이 수업을 통과할 수 없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수업에는 2회의 숙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각은 10%로 계산이 되고요. 총 20%가 해당됩니다. 자, 그 숙제의 내용은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드릴 텐데, 이제 아까 봤었던 어떤 학습장으로부터 선생님이 추출한 문제를 풀이한다거나 화성 문제 또는 뭐 약간의 화성 분석, 그 다음에 성부 진행을 좀 한다거나 그 다음에 화성 외성을 대위를 축약한다거나 혹은 뭐 전조 악구를 만들다거나 뭐 지금 설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할 텐데 대략 이런 내용들이 바로 숙제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숙제를 부과한 다음 수업 시간에 제출하셔야 되고 그 제출은 수업 시간 전 시작할 때 딱 걷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숙제의 제출 시간을 엄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숙제를 거둔 그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숙제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숙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그 다음에 명료하게 했느냐? 그리고 또 때로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숙제도 있거든요. 창의적으로 했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숙제를 늦게 제출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성적 처리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숙제는요. 어떤 내용을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스, 한글이나 MS 워드에서
그렇게 타입을 쳐서 하시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펜으로 깨끗하게 써서 제출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숙제의 형태는 연필로 지저분하게 거의 보일랑말랑하게 그려서 성의 없이 제출하고, 이런 것들은 숙제가 그 퀄리티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숙제는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10점 혹은 9점, 뭐 8점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숙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럼 뭐 6점 이렇게 받기도 했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높은 점수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2회의 숙제가 전체 성적의 20%를 차지하니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출할 숙제에는 반드시 해당 숙제의 제출 날짜, 그 다음에 제출자 이름을 표기해서 제출일 수업 시작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지각을 해서 숙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늦은 숙제, 감점이 똑같이 주어지고요. 가끔씩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누가 이렇게 그 몰래 와가지고 끼워 넣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과거에 아주 가끔 있었어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숙제를 늦게 제출하면 점수를, 그러니까 여기서 늦게라는 것은 이제 해당 제출일에 늦게 제출하면 역시 감점이 뒤따른다. 그 다음에 아예 마감일이 지나서 숙제를 받아달라, 받아주지 않습니다. 숙제 미제출은 0점이고요. 숙제 미제출은 이 학점에 심각한 어떤 저하를 이끌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중간시험 30%, 기말시험 40%, 그래서 총 70%가 이 과목의 성적을 결정하네요. 크죠? 자, 중간시험은 5월 4일에 치르고요. 기말시험은 6월 22일에 치릅니다. 모두 다 이 강의실 음대 413호에서 정시에 치릅니다. 자, 시험 내용은요. 주간 진도 계획에 따르며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범위는 한 주 전에 공고될 겁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어떤 진도의 변경은 있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요. 3번, 시험은 수업 시간에 치러요. 즉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데 문제는 시험에 늦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 1분이라도 늦어서 지각할 경우 선생님은 시험을 치를 수 없게 해요. 좀 혹독하죠. 엄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의 밸런스가 그렇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절대 시험을 보는 시간만큼은 늦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자, 이 얘기를 왜 써놨냐면요. 가끔씩 점수가 너무너무 나빠서 예를 들어서 45점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학생이 그 답안지, 시험지를 받아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거 몇 점 만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50점 만점인 줄 알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그렇다. 옳은 점수는, 바람직한 점수는 적어도 80점 이상이 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 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재시험은 없어요. 가끔씩 어떤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라고 울먹이면서 재시험의 기회를 주십사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험의 퀄리티, 그 다음에 그 시험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다른 이미 제대로 치른 시험을 제대로 치른 학생들하고 각각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재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성적 1번, 가족의 대사 진단서를 첨부할 정도의 심각한 본인의 질병, 학교의 공식적 행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결석도 감점 원칙에서 예외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한 한 빠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진단서를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진단서가 여러분 뭐랄까요, 처방전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처방전은 약사에게 가져가는 거지 선생님에게 갖고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단서라는 건 좀 심각한 질병이죠. 그럴 정도 말고는 가능한 한 수업 시간을 빼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2번, 성적은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대략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별 수업 계획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날 일주 3월 16일인데요. 일단 지금 선생님과 함께 수업 계획서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화성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2주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연조문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고요. 3주째 우리가 과연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기를 정말 바라지만요. 자, 어찌됐든 지금에 있는 진도대로 공부를 할 거고요. 1권에 있는 그러한 우리 교재 1권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6주, 7주, 8주째 보니까 뭐가 있네요. 예, 중간 시험이 있죠. 5월 4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11주, 12주, 13주. 네. 그래서 뭐 유인물도 분석해 오고 액티비티들이 있죠. 그리고 15주째 6월 22일에 가서 기말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화성학 1, 즉 이 과목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과 용어를 정리해 놨어요. 아까 선생님이 수업 계획서를 처음 이야기할 때 이 수업 계획서가 이 수업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되게 중요한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끝에 적어놓은 이것들이 바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풋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알아야 된다는 걸 뜻하죠. 자, 예를 들어서 오음계적 화성이라고 하면 삼화음, 칠화음, 그리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로마 숫자로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자, 오음계적 화성 진행, 결국 반음계적 화음이 없는 상태에선 어떠한 화성 진행들이 주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조성음악의 어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삼화음들을 보면 그 삼화음들이 어떤 화음 사이에 어느 문맥에 끼어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 이것이 바로 오음계적 화성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좀 더 자세하게 가면요. 뭐 화음 연결과 화성 진행을 구분한다든지 그 다음에 삼화음을 연결할 때 성부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1전이 사용은 왜 한다. 혹은 1전이 된 이 화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 다음 2전이 된 화음은 어떤 용법을 갖는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미시 분석과 거시 분석은 어떻게 하는데 각각은 무엇을 말해준다. 그 다음 성부 진행인 화음이라고 하는 개념과 반대로 구조적 화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는 각각의 현상을 보는데 같은 현상을 다른 차원에서 보고자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성부 진행 화음의 종류를 경과적 화음, 보조적 화음, 불완전 보조적 화음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의 약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종지에 대해서 종지의 종류를 PAC, IAC, DCHC, PC 등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소프라노 음도 진행에 따라서 어떤 화음들이 주로 선택되느냐, 그리고 3화음과는 구분되는 7화음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 7음으로는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느냐, 즉 불협화음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 나아가서 5도 7에서 1도, 5도 7에서 6도의 성부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5도권의 순환, 연속적인 7화음이 사용될 때 7화음의 성부 진행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으냐, 선율을 수식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비화성음 9가지를 알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바로 분산화음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또 비화성음과 대비되는 의미의 컨소넌트 스킵, 협화적 도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겠죠.
자, 반응계적 화성으로 넘어와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응계적인 화음들, 세컨더리 펑션의 화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를 수 있지만 공통음 칠화음이라고 하는 수식적인 역할을 하는 감칠화음에 대해서, 그리고 차용화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표기를 선생님이 이 책에서 이제 추천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표기해야 된다, 왜 그 표기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 육화음, 그리고 증육화음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2학기에 가서는 부증육화음과 그다음에 그것들의 기능적인 해결과 선적인 해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바로 이런 부증육화음들의 기능적인 해결과 선적인 해결이 바로 19세기 중반의 후기 낭만 화성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화성학 2에서 공부할 내용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증칠화함이라든지 증속칠화함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2학기 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조를 잘 하지요. 그리고 전조가 포함되는 멜로디도 쓰고 화성 진행도 잘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에서는 그 전조를 조금 이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어떤 개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온음계적 전조냐 반음계적 전조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명동음 전조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소해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아마 으뜸음화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전조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전조와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 나오는 주요한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영동음 전조에 돌아가면 아마 2학기의 내용이 될 텐데, 구분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조를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임영동음 전조와 임영동음 표기라고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19세기 중후반에 나타나는 후기 낭만 화성어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학 1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바로 형식의 개념도 들어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악구악절 단위의 악구악절, 반복악구, 반복악절, 그리고 센텐스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형식 단위를 공부할 것이고요. 특별히 악구악절 단위에서는 디자인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유사악절과 대조악절, 그리고 그것들의 반복과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반복악절, 그리고 유사 이중악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센텐스의 구성까지 우리가 작은 단위의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가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하국 형식으로 와서는 이제 단순 2부분 형식, 순환 2부분 형식, 단순 3부분 형식, 복합 3부분 형식, 연계 분할, 그리고 조성 구조를 도해한다, 악구 구조를 도해한다 라고 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공부시킬 겁니다. 그리고 2학기에 가서는 이제 보다 더 큰 형식으로 가서 론도, 소나타, 그다음에 론도, 소나타 형식을 공부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로써 길고 긴 수업 계획서 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이 수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잠시 쉬셨다가 오늘 첫 시간 화성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